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 진행자 이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의 안방마님 박정숙입니다. 머리 크기만큼이나 스마트해지려고 노력하는 남자 윤택입니다. 네, 귀엽고 깜찍함을 담당한 여러분의 비타민 김다원입니다. 네, 저 사실은 말이죠.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요? 네, 저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 관심이 없던 남자예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제가 스마트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이거 배우는 여기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모르게 제가 이 홍보 대사가 된 느낌인 거 있죠. 만사소통 홍보대사 네.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윤택 오빠의 성함처럼 좀 뇌가 윤택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KTV 정책 토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면요. 스마트하면서 누구처럼 윤택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윤택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소화제는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서 30여 년 넘게 몸담은 정통 재무관료 신재윤 금융위원장. 후배들로부터 신망도 높아 재정부 노동조합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내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을 지정해 상시적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신재윤 위원장.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미소금융과 같이 국민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는데 아울러 미래의 경제활동 주체인 학생들에게 졸업 이후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기초적 금융 소양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 서민들과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 언제나 솔선수범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데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소통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신뢰의 아이콘 금융위원회의 신재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금융위원회 신재윤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중후하시고. 멋있으세요. 예. 그러잖아 저는 우리 위원장님 뵙자마자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디절부가 딱 됐어요. 누구요? 영화 배우 윤재문 씨요. 네. 근데 그 윤재문 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야. 아유 설마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죠. 야, 진짜 박수가 잘 나와요. 자꾸 악역으로 좀. 아니,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한 90% 이상. 왠지 낯익고 늘 옆에 계시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남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뭔가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도 있으시면서 반전 매력으로 따뜻한 미소를 날려주시니까 학창 시절에 인기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희 집사람 들으면 아마 기절 초풍할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구제해 줬는데 지금 이상한 얘기야. 아니 겸손하게 전혀 그렇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외모면 외모, 예 그리고 또 공부면 공부, 또 스펙에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 겸손한 프로필을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니까요. 네. 이름 신재윤 소속 금융위원회 위원장. 1958년 3월 25일. 네.
서울 출생이십니다. 휘문고를 나오셨어요. 명문고죠. 휘문고를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못하는 사람도 못했어요. 열심히 열공한 덕분에 서울대를 가셨어요. 그것도 경제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해 바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국가기관의 재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경제 공무원으로만 34년을 근무 중이십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네, 정말 부러운 건 퇴직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2011년에는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훈장이야말로 아무나 수상하는 게 아니래요. 엄청나게 힘든 거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금융계의 규제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요, 제2기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장님은 유임이 되셨습니다. 네, 한 외모 하시면서 한 성실하시는 모두의 모범생 신재윤 금융위원장의 겸손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까 퇴직금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나 남아 있거든요. 제가 이 가난한 공무원인데. 근데 위원장님 프로필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화려하게 업무 면에서 탁월하신 그 금융 관료로서 이렇게 걸어오신 게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쩜 이렇게 겸손하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소개된 내용 중에 혹시 뭐 보완할 점은 없으십니까? 뭐 전혀 없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150% 더 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개가 잘 됐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네. 안에 어금니에 금리가 몇 개 더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아주 숨겨놓은 건 없습니다. 원장님. 예.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이랑 예, 예. 금융위원회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네, 저 이름도 헷갈려요. 이름도 헷갈리고. 사실 그게 그건 것 같기도 진짜요? 하고. 네. 뭐 비유를 하면은 뭐 검찰, 경찰 같은 거 비슷해요. 그래요? 네, 검찰도 수사를 하지만은 경찰도 수사를 하지만 이제 검찰이 지휘를 받잖아요.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없고. 그러면 딱 부러지게. 정책을 다 입안을 하셔서 감독 정책을 방향을 잡아서 이제 내려 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게 감독원이죠. 아, 그러면은 예. 금융위원회가 위에 딱, 위에 딱 있는 예, 거죠. 예, 자리 잡고 작전사령부죠.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고 그걸 이제 방침을 정해주면 감독원은 그걸 집행을 하니까 야전 전투 사단 같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작전사령부로서 역할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융 정책과 관련, 즉 감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고 네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접 또 검찰처럼 네. 수사를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예, 그런 식으로 금융정책은 독립적으로 하시고 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을 지휘하고 작전을 짜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말 비유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딱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고 목소리가 성우 같으셔가지고 저는 지금 나레이션 듣는 줄 알았어요. 설명 잘 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목욕탕 목소리라고. 네, 너무 부럽습니다. 꿀성대라고 하죠.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우리 위원장님께서요 또 5년 연속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셨대요. 상사 중에 닮고 싶은 상사가 되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인기 짱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이 워낙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유 또 겸손하시게. 네. 뭐 그냥 아래 위 똑같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뭐랄까 비결이라고 그럴까 그걸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윗사람한테 하는 것만큼 똑같이 아랫사람하고도 해보자라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하다 보면 윗사람한테 잘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아마 그 진정성이 아마 먹혔던 것 같고 사실 고마워요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거 이제 할 때마다 제 이름이 올라오고 그래서 뭐 이것도 자랑 같아서 그렇죠. 명예전당에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은 이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연속해서요. 네. 예. 그 위원장님, 예, 그 위에나 아래나 상하이를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네.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떤 노래죠?
상하이 똑같이 하면서 괜찮네요. 괜찮죠? 네. 좋은데요. 예, 저희가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신재윤 위원장께서 이끄시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엽고 깜찍한 우리의 마스코트 김다은 씨 준비하셨죠? 자, 금융위원회는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또 건전한 신용 질서, 또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총 5개 실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과 조정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중 금융정책국은 금융정책과 금융제도의 기획과 운영 등의 총괄 담당과 글로벌 금융과 같이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와 금융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서민 금융정책과는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과로 나뉘어 서민금융정책에 관한 수립과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획과 총괄, 그리고 금융교육 등 시민의 안전한 금융소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금융과 관련된 주요 이슈, 법령, 정책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금융 소식지를 통해 금융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다가가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금융위를 알고 나면요, 올바른 금융 생활로 안전한 금융 거래와 또 기분 좋은 금융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튼튼한 법 뒷목이 되어줄 금융위원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했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기억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작년 3월에 취임하셨는데요. 예. 1년 6개월 정도 지나신 거죠? 예, 벌써 네. 그렇게 됐네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글쎄 뭐 정신없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금융 정책이 좀 이제 이 몸에 이제 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잘 돌아야만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이제 신체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조금 좀 느슨한 측면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뚫어주고 또 빨리빨리 돌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아직 소외 느낄 정도의 그런 그 기간은 아니고 네. 뭐 아직 계속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겸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겸손한 프로필에서도 나왔지만 제2 내각이 구성이 되면서 위원장님은 살아남으셨잖아요. 아까 저희 방송에는 이게 개편이 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살아났다가 뭐예요? 살아남았다지. 아니 멋진 표현 유임. 유임. 예. 아 그렇죠. 유임이 되셨는데 정말 이 유임의 비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아마 그 더 잘하라고 그렇게 아마 유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 생활하면서 항상 하는 거지만 뭐 그날 최선을 다하고 또 뭐 내일 그만두면 어떻겠어요.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일하고 또 뭐 여러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하면 뭐 그게 또 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임 뭐 이런 거는 떠나서 하여튼 오늘도 뭐 내일도 뭐 이제 직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아마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결같이. 그 한결같다는 말이 사실 34년 동안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과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 예. 네, 좀 궁금합니다. 지나고 보면 네. 34년이 빨리 지나갔는데 네. 이상하게 그 위기 때마다 제가 그 위기를 책임지는 자리에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LG 카드 그때 막 해서 카드 대란 났을 때, 또 한미 FTA 협상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9월달에 외환이 뭐 부족하다, 뭐 우리 이 시장이 다시 또 이 위기에 올 거다.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제 차관보로서 이제 그걸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뭐 피가 마르죠. 네, 피가 마르는데 그때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을 이제 제가 좀 실무주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통화수합 300억 불 그 통화수합이 이제 미국이 백업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거 그 발표 순간에 외환시장이 확 안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7년 위기 같은 거는 이제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또 2009년, 10년 이렇게 왔고 또 그 후에 이제 G20 정상회의 하면서 이제 우리 서울에서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그렇죠. 실무 책임을 또 제가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국제 기준이라든지 뭐 또 IMF 쿼타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 조율하는데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재산은 없는데 이 마일리지는 100만 마일이 넘습니다. 와우. 네, 아니, 그것만 부자입니다. 네. 근데 국가 위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갑자기 IMF 위기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G20 할 때 비즈니스 서밋이 굉장히 예, 비즈니스 서밋도 있었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 치러낸 예. 행사라고 들었는데 예. 아주 훌륭한 일을 세계적으로도 하셨네요. 네. 당시에 그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2천억 불이나 있었는데도 네.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근데 300억 불은 누가 주는 거냐? 돈을 찍는 미국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찍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300억 불을 지원받아 오니까 2천억 불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0억 불 돈 찍어주는 나라가 300억 불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이 오케이 하고서 안정이 돼가지고 2천억 불보다 더 센 힘을 가진 300억 불이다 이런 그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 실무 협상의 주역이셔가지고 아주 해결사, 협상가 이런 그 별명까지 붙으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가자가 된 거고. 지난 3월에 그 예, 뭡니까 자금 세탁방 아, 이제 국제기구 예. 의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예, FATF라고 그래서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입니다. 마약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여기에 이제 자금 흐름을 그 감시, 그러니까 제대로 자금 세탁 방지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이제 그 기구의 이제 의장이 된 거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금융의 그 투명성을 높이는데 좀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금융 실명제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이 지금 웬만한 자금 흐름은 거의 추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회피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자금이 이제 마약 자금이라든지 또는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자금도 이 세탁을 하거든요. 세탁소에만 세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탁이 됩니다. 자금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를 어디서 세탁되나 요거 잡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하는. 지금 36개국이 가입해 있고요. 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내년에 이제 의장이십니다. 와, 자랑스러워요. 그 경쟁력 있는 그 세계 많은 그 나라들 사이에서 맞아요. 다 하고 그냥 뚫고 나와서 전 우리 세계가 위원장님께서 인정을 한 거죠. 네. 예, 만장일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하시는 일이 많은데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했는데 네. 책을 많이 읽으신대요. 아니, 요즘 좀 읽고 계신 책이 있다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가을이니까. 네. 가을이니까 네. 최근에 뭐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그 박완서 씨가 쓴 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그 수필집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이 뭐 심지어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이 해가지고 막 어떤 때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걸 보고 이게 그동안의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나 이제 인문학이나 또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이제 감성적으로 좀 또 이렇게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된다. 특히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 우리 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따뜻한 금융 정책이 지속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현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취임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일 먼저 중점을 뒀던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서민들이 금융을 이제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그 연체나 이제 못 갚아서 이제 그렇죠. 이 뭐 소위 이제 그 우리 전문 용어로 추심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전화해서 돈 갚아라.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국민행복기금을 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막 흩어져 있던 그런 어떤 채무를 한 곳에 모아서 좀 이렇게 깎아도 좀 드리고 또 갚을 기간도 연장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국민 행복 기금. 근데 그분들 보면 그 1년에 뭐 평균 소득이 뭐 한 4,500만 원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체 금액도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예, 그러니까 많지 어떻게 보면 않은데, 예. 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액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요번에 통계 보니까 33만 명 정도를 저희가 근데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 안 받아서 좋다. 카드빚 갚아라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예. 그거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보람이 있어. 그 부분을 제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 중점 뒀던 게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경제 발전 안 해요.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나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노동력, 값싼 노동력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제 기술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창조금융이라는 말도 썼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창조금융의 하나로 이제 기술금융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담보나 보증 없어도 이제 그런 쪽에 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사실 기득권의 반발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기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요. 이제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네. 일단은 그죠. 그냥 안 갚아도 좋다 이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안 갚게 되면 또 예금하신 분들 돈 대출해 준 건데 그렇죠. 공평하지 않죠. 예금하신 분들의 돈을 못 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과 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그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이 추를 조금만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가보자. 너무 좀 그 엄격하기만 한 거는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업이면은 뭐 그냥 법인이 망하면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돈을 못 갚더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 하나의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그 서민에 대한 어떤 따뜻한 금융 말씀 아까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의 비전이 많이 제시는 됐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나요? 글쎄 이제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뭐 이 금융회사가 망한 경우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망해서 뭐 줄 서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조금 느끼실 건데 아마 은행이나 이제 가시면 옛날에는 이제 뭐 가게 되면 이제 담보 있느냐 아니면 뭐 친구 보증 세워달라 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어도 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돈을 좀 빌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빌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는 거라고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 금융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준이 이 세계 수준에 올라갈 정도의 그렇게 금융이 올라가기까지는 아직은 미흡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네. 이 금융 발전 또 국민들의 그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여러 좋은 정책들도 개발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 어떻습니까? 이 규제 완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가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 전방위적으로 또 아주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라. 이런 주문도 하고 계시는데 이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할 게 많이 있죠. 그 규제를 좀 풀어야 될 것들. 금융이 원래 이제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이제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민이 예금을 이제 받아서 잘 관리를 해서 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융 자체는 이제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규제 또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마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놀랄 텐데 이제 전체 숨은 규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업이나 그 협회나 뭐 또 내규로 숨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3,000개 정도 저희가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규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규제도 있고 필요 없는 규제. 이번에는 아주 필요 없는 규제는 싸그리 다 없애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재까지 한 700개 정도를 규제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규제를 없앴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규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의견을 제시하셔도 돼요. 이건 불필요한 규제 같은데 이거는 좀 없애달라. 근데 제가 놀란 건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 낡은 규제,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사무관 때 있었던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규제들이 있었어요. 30년 된 규제.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가 잘 안 됐고 없이 됐던 규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 중에서 700개 정도가 벌써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포 규제를 하는데 일단 은행 쪽하고 증권 쪽 상품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은행 쪽은 은행 쪽대로 설명을 받고 또 증권은 증권 쪽에 가서 또 따로 또 설명을 또 받고 맞아요. 네. 이럴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요거를 좀 터놓으면 한 군데 앉아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은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소비자들이 또 편해지고 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한 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좀 귀찮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잘 그 찾아가지고 전부 칸막이도 터주고 조금 편하게 해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칸막이 규제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은행하고 증권을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그룹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그룹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근데 들어갔는데 은행에 가서 은행 상품 들고 또 증권회사 가서 증권 펀드 가입하고 뭐 이런 식의 규제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 터서 한 군데에서 이제 그 대개 손님의 이 고객님의 그 저 구성을 보니까 예금은 요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권은 요 정도 가입해 주시고 보험은 요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몇 년 내에 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복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이 고객이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국민들이 금융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입하세요. 근데 사실 하겠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각에서는 항상 규제 완화하자, 규제 혁파하자 이런 얘기들은 각 정권마다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뭐 저도 뭐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뭐 때마다 규제 개혁, 규제 혁파 나오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면 좀 이벤트성으로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잠잠해지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좀 이렇게 확실한 진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 매년 9월을 아예 금융 규제 정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세제 개편안 매년 나오는 식으로 또 예산안 매년 나오는 식으로 9월 달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규제 개혁 정비안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매년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의무감도 갖게 되고 그 국민들한테는 신뢰도 받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리 법령상 규제만 바꿔놔도 실제 일선에 가면 안 바뀌어요. 그게 보면 내규나 이런 숨은 규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규제 찾기. 그래서 9월 달에 하고 숨은 규제 찾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제 금융 규제 개혁은 이제 좀 이제 진짜 하나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보신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신주의에 대해서 보신 그건가요?
보신주의 그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로 따지면은 이를테면은 뭐 이 복지부동, 안일무사 뭐 이런 거하고도 상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융권의 그 보신주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 보신주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보신이 아까 그 보신하고 같은 보신은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돈을 합격을 했다. 그래서 돈을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했다. 그럴 때 이제 합격 불합격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 돼야 된다. 근데 70점 맞기가 되게 어렵더라 이거죠. 예. 그럼 이제 그 보신주의적인 느낌이 좀 나죠. 왜냐하면은 지원했더니 안 주더라.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좀 돈이 좀 제대로 잘 공급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대출을 줬다가 못 받으면은 그 담당자가 그냥 문책을 엄청나게 당하는 자기가 막 물어내다시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집행한 사람이 무서워서 어디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관행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적을 좀 해주니까 일선에서 이제 이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몸을 사렸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지적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그런지도. 위에서 이렇게 딱 한번 쳐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좀 느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은행의 문턱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아무나 막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너무 엄격했던 거를 좀 예를 들어 서클 활동도 좀 보고 국영수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점수도 좀 보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플러스해서 잘 매기면은 이분이 아주 잘 갚을 수 있다라는 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체계를 개선해서 좀 더 원활하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지 아무나 또 뭐 그냥 달라면 다 준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이거는 전혀 아니다 이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보신주의를 없앤다라는 얘기 자체가 금융권 내부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에 중점을 두시나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사실 어렵죠. 이제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이 뭐 고객한테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부도가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태까지 이제 사후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이거 불실 대출을 했으니까 책임져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라. 이렇게 자꾸 개인 제재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 자꾸 움츠려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갖고 와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부도가 나도 담보 처분하면 자기는 면책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금융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기술이 있는데 담보 없는 사람은 이 기술을 사업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인 제재,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나가서 이 사람 제재하시오. 이 사람 뭐 정직 얼마, 감봉 얼마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기관에 대해서 이런 평가, 건전성 평가를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변화할 겁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 바꾸고 뭐 이런 그 제도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거든요. 사실 공무원도 사실 감사원 감사가 제일 무섭거든요. 창조 금융 뭐 이런 새로운 이미지잖아요. 사실 금융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재량을 개개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1박 2일로 그 여정을 펼쳐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창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접 민생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또 따라갔다 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전주에 있는 모래내 전통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3시간이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지금 확실히 시장 앞이라서 그런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네요. 뭐 맛있는 거 먹나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이 여기 오셨다고 해서 저를 여기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특별한 분이길래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이곳 모래내 시장은 전주 최고의 전통시장인데요. 싱싱한 수산물부터 신선한 채소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재훈 위원장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요?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여기 계셨어요. 민생 해소 9만 원 하고요. 45,000원. 이건 3,000원이고 이거 5,000원이고요. 근데 비싸네요, 좀. 네, 시인 위원장께 주부 구단의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술안주 할 때 좀.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술떡이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혹시 신재윤 금융위원장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여기 시장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또 서민금융 또 한번 어떻게 잘 이용하고 계시나 이런 거 좀 보러 왔죠.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위원장님이 그냥 서류 결제하고 그냥 뭐 은행 다니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시장에 계신 거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이거 다 구입하시는 거죠? 네, 지금 구입하려고. 그럼 구입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나 먹어도 괜찮겠죠? 이거 따끈따끈하네요. 시식회가 있더라고요. 네. 초면에 뵙자마자 이렇게 음식부터 먹어서 죄송한데 앞으로 지금 아주머니가 네. 기분 안 좋아하시는데 지금 아니, 자꾸 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TV 보시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주 훈훈한 정이 아니 근데 느껴지네요. 금융위원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긴장하고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시장에서 뵈니까 그냥 죄송하지만 동네 옆집 아저씨 같고 원래? 아버지 친구분 같고 그러네요. 출신이 그래요, 원래. 아니 어디 출신이세요? 네, 정말 위트가 넘치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고기 사러 가신 거예요? 네. 오 완전 싸다.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오리온제 2개 하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아, 그래? 아니 즉석에서 저한테 오리온제 사주시더라고요. 방송도 하고 고기도 받고 이건 꼭 먹고 알 먹고죠. 우리가 하는 거. 위원장을 도와달라. 자영업자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요. 경제 발전시켜가지고 재래시장이 그냥 막 좋아지는 그런 모습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다 희망이고 다 그런 거. 오리온제를 금융위원장님께 득템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다음부터 제가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 꼭 껴안고 가시네요. 집에 가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시장을 나와서 신 위원장과 함께 간 곳은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입니다. 여기 계시죠? 어우, 분위기가 꽤 진지한데요. 아까 그 옆집 아저씨 같던 이미지하고 사뭇 다릅니다. 뭔가 이렇게 냉철한 눈빛에 부러운 카리스마가 함께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눈빛. 예. 하나 중요한 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의 면제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최소화해서 창업 실패로 인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이 정부의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창업할 경우에는 개인 회생 이력 등의 그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창업자와 벤처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담보 부족으로 자금을 빌리지 못해서 능력을 발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간담회 정말 잘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1대1로 다 각 기관에서 연락을 드려서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거점 위주의 어떤 컨설팅 같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상 속에 이런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 게 바로 위원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업가들, 새로 시작하는 창업가들, 그리고 기존에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창업가들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화이팅! 네, 국민들의 작은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신재훈 위원장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저 눈빛까지. 네네. 아, 레이저. 아니 사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하면 저렇게 세미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발표하고 이런 장면은 많이 봤는데 그 시장에 가셔서 이렇게 민생 행보를 하신다. 이건 굉장히 저는 특이하게 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전에? 뭐 있죠. 많이 그러세요?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잠깐이 아니고 1박 2일 동안 지방 그리고 지역까지 아주 샅샅이 돌아보셨다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 이게 우리 이 발표는 하는데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국민들이. 아무리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봐서 아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라는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직접 가면 아무래도 그쪽에 긴장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이런 점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1박 2일로 또 한번 쭉 돌아왔어요. 그래서 충주부터 시작해서 대구, 전주, 마지막 천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저는 뭐 굉장히 보람됐던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뭐 저희 거기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왜냐하면 1대1로 다 그 어려우신 것들 다 해결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일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많으신 이제 어려움이나 뭐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거점 센터 같은 걸 빨리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빨리 해드리겠다는 생각 이런 걸 좀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저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탁상 행정론. 예, 공무원들에 대해서 약간 비하발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민생을 많이 돌보지 않았다. 뭐 현장을 뛰지 않았다. 그런 생각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셨잖아요. 예. 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네. 계속해서. 사실 탁상 행정이 진짜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그겁니다.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서 하면 뭐 다 할 수 있죠. 그럼 뭐 그렇죠, 네. 공무원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해외에서 서류 받아갖고 그냥 번역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많이 가서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네네.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 방문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뭐 한 주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해서 요번 주에 뭐 서산 그 복지센터 그다음 카카오톡 본사도 또 다녀오고 뭐 그리고 뭐 벤처기업 또 서민금융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정말 현장에 가면 아마 국민들의 생생한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원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영상 상소문 확인 함께 해보시죠. 금융위원장님, 저희 같은 학생들도 지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을 개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만 가지고 창업한 경우인데 그런 기술을 좀 뭐랄까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현금보다 카드 쓰시는 분이 더 많은데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장에서 근 20년을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 가도 대출 받기가 쉽들 안 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네,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사실 우리 청년들 요즘에 실업 문제 얘기하면 창업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에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학생 벤처와 기술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뭐 어려운 과제죠.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제 기술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A등급이다. 그러면 담보 없이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신 뭐 분들은 다 신용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이제 신용 상태가 좋으실 거예요. 뭐 80점, 90점. 그러니까 은행에 가셔서 저 뭐 소득 쓰고 뭐 주소 쓰고 뭐 이러면 선생님은 뭐
한 3천만 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윤택 씨도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억까지는 쓰겠죠. 기분은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 근데 아무 담보도 요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도 이제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지면 네. 기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분은 A, 저 사람은 C. 그럼 C는 이제 못 나가는 거죠. 네. 돈이 이제 그런 거 하고 청년 같은 경우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 또 20세 이상만 또 이 돈이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대출이 대출이. 예.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러냐. 그래서 이제 그걸 18세로 낮췄어요. 그래요? 학생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대학생들이. 대학 동아리 네. 하려고 갔는데 당신은 만 20세가 안 됐으니까 창업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시면 손톱 및 가시 같은 거 네. 이런 건 이제 빨리 뽑아내고 이제 빨리 그거 하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아까 상인분들 네, 그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서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달라. 맞습니다. 네, 맞아요. 대기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다 미룬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참 어려운 그 숙제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금융의 원리로 보면 이제 큰 금액을 쓰시는 분한테는 한 번에 이제 큰 금액을 쓰니까 수수료를 좀 작게 받아도 되는데 네. 이제 작은 금액을 여러 번 쓰는 분들은 이제 주로 재래상이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수수료를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원래 금융 원리로만 보면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재래시장 상인이나 중소상공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금융의 원리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재분배 원리를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소상공인의 범위를 많이 넓힙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수수료가 다운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걸 제가 뭐 얼마 하시는 매출액이 얼마에서 얼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에는 뭐 수수료가 싸고 여기는 수수료가 비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그 재래시장에서 계시는 분 또 소상공인 또 그 은행 대출 받게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요거는 상호 원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정책금융기관이 가야 돼서 아까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분이 은행에서 대출 좀 받게 달라 싼금리로 그것도 저희가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아마 재정자금이 들어가고 또 은행이 출연한 자금이 들어가서 상당히 싼 금리, 그러니까 아주 싼 금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꽉 막혀 있는 이 서민들의 그 금융권과의 소통을 확 뚫어주는 거죠. 만사소통, 금융 소통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윤택 씨는 대출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광고 찍고 나면 대출 좀 잘 되나요? 어떤가요? 제 스스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안 쓰고 아껴 쓰는 게 지금 경제적으로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대출은 자기 쓰실 만큼만 그럼요. 받으셔야지 그거를 많이 받으시면 그게 별로 이렇게 꼭 갚으셔야 되는데 굳이 뭐. 근데 정말 돈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청년 지원은 같은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국민한테 감사드릴 일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기술 창업을 하고 그분들에서 뭐 소위 이 대박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큰 자동차만 중요하죠. 자동차 무슨 선박만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우리가 우위를 점검했는데 이제 따라오잖아요. 많은 중국이나 비롯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진짜 작은 거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그 경쟁력 있는 것들 우리 패션 같은 거 보면 명품이 그게 원가가 얼마나 들겠어요, 사실. 근데 그 명품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소위 작지만 강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좋은 머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의 청년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그런 걸 만들어주면 우리 후손들은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점점 더 희망이 생기는데요.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융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아니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양종금 사태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그 개인정보 유출까지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만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융업에서의 신뢰를 다시 찾지 않으면 우리 금융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주 뭐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제가 아주 이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뭐 굳이 변명을 한다면 그 동안에 이제 누적된 부실이 이제 최근에 터진 그런 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치 97년도 금융 외환위기가 와서 그때 대비를 그때 이제 한번 고생을 하고 나서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을 했듯이 그렇죠. 이제 이런 조그마한 사고들이지만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픈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신용정보라든지 또 이제 그런 어떤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그런 것들 그 금융의 소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갖춰졌습니다. 이제 실천을 열심히 하면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금융 믿으셔도 된다. 이제 신뢰됐다. 이제 그동안의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거듭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뭐 방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약간 사후약방문이다 이러지만은 소를 또 앞으로 키우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진짜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질책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은 대호각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육 쪽 그리고 윤리 의식 직원들에 대한 아주 그 타이트한 그 정말 정확하게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면서 소위 이제 이걸 운영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운영 리스크를 아주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제 방안들 계속 지금 마련 중이고 또 지배구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 금융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국회에 좀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용정보법 이제 개정안이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신용정보를 유출을 하면 그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그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금융회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보완을 장치를 하겠죠.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진짜 청년 사업가, 청년 창업가 분들이 실제로 위원장님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들었는데 위원장님 어머님이 개성이 고향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좀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셨을 때 이 금융권에 대한 통일이 됐을 때 금융권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진짜 뭐 좀 외람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제 이 통일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이 북한을 개발시키려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북한 개발하면 돈 많이 들 텐데 그건 남한 사람이 다 부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60년대에 무슨 세금 거둘 게 있었어요. 다 금융을 통해서 그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지하 자원하고 엄청난 똑똑한 우리의 DNA를 갖고 있는 그 청년 계층의 그 노동력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용해서 금융만 잘 접합시키면 뭐 북한 내에 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나 뭐 포스코나 이런 기업이 안 나오라는 법 없거든요. 그런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땅에서 만들었는데 북한도 지금 맨 땅이라고 보면 금융을 통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통일금융에 대한 플랜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개략적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노령화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 부족해지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 게 통일에 대해서 막연히 젊은이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금융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통일이 대박이 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좀 마음이 더 놓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 벌써요?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좋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얘기도 좋고요.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금융 분야가 좀 요새 혼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 유출도 그렇고. 근데 좀 혼을 내시더라도 저 사랑의 매를 좀 때려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어차피 우리의 일부다. 남이라고 생각지 말고 같이 잘 되자. 그러면 좀 혼 좀 나지만 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또 도와줄게. 이런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그러니까 막 그냥 미워하면서 막 때리고 혼내고 너 제대로 못하니까 네가 잘못하니까 경제도 잘못된다고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좀 질책하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좀 잘해보자. 내가 너 좀 키워줄게. 이런 좀 긍정적 마인드도 같이 좀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금융인들께, 금융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이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금융인으로의 사명을 이제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무작정 그 자금을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금융 시대에 현재 시대의 금융의 역할은 아니고요. 보다 창조적인데 또 보다 효율적인데 또 기술이 있는데 이런 쪽에 자금을 잘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 보수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어떤 단순한 그런 자금 중개 방식을 빨리 벗어나서 좀 진취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사실 금융인들 많이 혼도 나고 그랬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도 나온 것이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또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은 또 대한민국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격려까지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투명한 금융 그리고 서민을 위한 금융, 더 나아가서는 금융개혁과 통일금융까지 박차를 기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신재윤 위원장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정책이나 규제는 변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우리의 살 길은 열립니다. 네, 저도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KTV 정책 토크 만사 소통!